자, 우리가 이 명절을 민심의 용광로, 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론이 뒤섞인다고 해서 장터 효과다, 장터 같다, 장터 효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른바 마켓 이펙트. 그래서 여론이 뒤섞이고 요동치고, 특히 이제 설 명절보다는 추석 명절이 우리가 더 이제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많이 또 바뀌고 뒤섞이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물론 가족들끼리 만나는 좀 이제 횟수도 비율도 좀 작아지고 여행하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민심의 용광로냐 이렇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점상으로 한 해에 4분의 3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남은 4분의 1을 향해서 힘차게 또 달려가고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가족들과 함께 안부도 묻고 또 만나서 제사도 지내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명절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이 여론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아있는데 너무 낮아요. 이 지지율부터 끌어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갤럽 결과 먼저 보시죠. 역시 우리 이승주 PD 예리합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있는데 한국갤럽 바로 찾아서 또 보여주네요. 센스쟁이. 조금이 그렇죠. 역시 센스 더블. 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위쪽에 있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면 좋을 텐데, 긍정 지지율이면 좋을 텐데, 아래쪽에 있는 것이 대통령의 긍정평가입니다. 임기 들어서 최저치 20%, 또 부정평가는 70%입니다. 대구, 경북, 또 70대 다 부정이에요. 자, 주구청도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자, 뭐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더군다나 지금 또 여소해야 되잖아요. 국정 운영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펼쳐나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유럽 체코로 가서 또 원전 수주에도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기회 또 계기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지지율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지율이 낮다, 낭패다, 난감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 또 지지층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자, 이번엔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자, 리얼미터도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자, 한국갤럽도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리얼미터도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도 긍정이 27, 임기 들어 최저치. 자, 여러분들 지지율이 20%대라는 것은 핵심 지지층들도 흔들리고 있다. 핵심 지지층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지율이 낮다. 그래서 큰일 났다. 또 더 이상 국정 운영을 못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지율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으니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또 지지층들도 원하는 계획을 할 수 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또 영향을 받는 것이 정당 지지율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여러분들 선거 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선거 때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하고 정당 지지율도 중요한데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33, 그 다음에 민주당 39.8.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조사. 여기다가 조국혁신당 10.7%까지 합하면 거의 절반 정도가 민주당 계열 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힘들 수밖에 없다.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성적이 좋아야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 내가 수학 100점 만점에 100점, 영어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러면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유력하다. 큰 소리를 칠 수 있죠. 영어도 여러분들 점수가 좋아야 반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힘 좀 쓰는 이 학교의 일진들을 때려 눕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힘센 또 힘 자랑하는 일진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잘 못 건드려요. 왜? 공부가 힘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힘입니다. 힘을 쓰는, 폭력을 쓰는, 물리력을 쓰는 힘도 힘이지만 더 센 힘은 이 머리의 힘이에요. 오히려 이 배종찬 소장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에 힘 좀 쓰는 애들도 학교에 주먹이 있죠. 이런 친구들도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나긋나긋해. 그게 무슨 공부, 행복은 성적순이에요. 인생은 성적순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공부 잘하는 것도 힘입니다, 여러분들. 자, 갤럽 조사도 정당 지지율이 있죠.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낮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면 한국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고꾸라지니까 국민의힘도 30, 31%에서 28%로 고꾸라졌어. 근데 민주당은 낮았잖아요. 여러분들 왼쪽을 보시면 민주당은 29, 30, 27, 27 이랬는데 최근 조사에는 33. 국민의힘보다 5%포인트 더 앞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지율이 깡패다. 지지율이 깡패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석수가 민주당이 많아도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을 때는 큰 소리를 좀 쳤잖아. 여러분들 왼쪽을 보십시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야권이 192석을 가져갔지만 야당이 192석을 가져갔지만 그래도 지지율을 보면은 33대 29, 35대 27도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는데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큰 소리를 못 쳐요.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특검이다, 뭐다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을 높이는 게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뭐 주눅이 될 필요는 없지만 지지율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지지율이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성적이 좋으면 좋잖아. 아니 성적이 나쁜데 학교 성적이 나쁜데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성적 좋다고 해서 또 까불 건 아니지만 성적이 좋다고 해서 건방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똑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똑같이 정치판에 있는데 여론조사하는데 지지율이 높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총체적 난국이다. 자, 이 상황에서 주눅 들면 안 돼요. 기죽으면 안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자, 이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두 글자로 원전이다. 두 글자로 경제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코로 떠납니다. 오늘 떠났어요. 자, 체코에 가서 체코 대통령을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에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거두면 돼요. 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 싸움도 아니야.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의대 정원 갈등 해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 성과를 가져오고, 여기에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중요한 숫자가 19, 바로 오늘 체코로 출발하는 날짜가 19다. 대통령이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체코 방문입니다. 두 번째, 24일 드디어 이제 한동훈 대표를 만나기로 했어요. 자, 지지층들이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경쟁력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협력하고 경쟁력을 가져오고, 이걸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서로 주먹 다짐하면서 이 새끼야, 형님 왜 이렇습니까? 저도 한방 주먹질 나갑니다. 이게 싸워서 잘 될 일입니까? 우리도요, 콩가루 집안 이야기할 때 집안 형제들끼리 명절날 싸우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명절날 며느리들끼리 주먹 다짐하고 머리채 붙잡고 싸우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서로 얼싸안고 어아둥둥, 내가 잘하겠다, 네가 잘하겠다, 형님이 쉬십시오. 아이고 형님, 제가 전 다 붙일 테니까 쉬십시오. 아이고 왜 그래? 아이 저기 동생이 좀 쉬어. 내가 좀 더 할게. 내가 맞이잖아. 이러면요,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집안은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둘이 갈등 빚고 서로 싸우고 주먹 다짐하고, 와이 째림이 왜 째려봐요? 유 째림이. 그러면요, 그게 콩가루 집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4일 만나서 정말 잘해보자 협력하는 그런 만남만 해도 지지율은 저는 적어도 5%포인트는 올라간다. 5%포인트는 대통령 지지율, 한동훈 대표 지지율 다 올라갑니다. 이게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명절날 싸우면 콩가루 집안 되듯이, 자,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힘든 일이 있어도, 감정이 있어도 툭툭 털고 통 크게 악수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잘해보자. 저도 잘해보겠습니다. 형님, 아우, 대통령님, 대표님, 이러면 잘되게 돼 있다. 배종찬 소장이 35년간 40년간 여의도 정치판을 분석해왔지만 서로 싸우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끝장이야. 더 볼 필요 없어요. 더 볼 필요 없습니다. 끝이야. 희망 없어. 하지만 서로 손 붙들고 어와둥둥하면, 동생은 형님 존중하고 형님은 동생 사랑하고,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서로 손 붙들고 힘을 합치면요, 에너지가 그냥 뿜 나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 그래프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승주 PD,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경제는
경제는 수치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부터 보여주세요. 차트 확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원자력의 핵심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 이전에는 두산 중공업이었고요. 자,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또 대형 엔진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만큼 이 회사가 중요합니다. 한때는 이 회사가 국영기업이었습니다. 한국중공업이었죠. 자, 이 주가를 여러분들 보시면 딱 알잖아요. 자, 가운데 그래프가 완전히 무슨 저 필리핀 앞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처럼 깊숙이 들어가 있죠. 보여주세요. 연도를 보여줘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이 원전 기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2017년, 18년 주가가 고꾸라지는 걸 보세요. 아니, 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된 거야. 2019년, 여러분들 2020년에 보세요. 똥값이야? 2,000원이야? 주가가? 2,000원이에요? 2021년까지 똥값이야. 그런데 자, 탈원전을 이제 포기하고 원전 경쟁력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유상증자. 여러분들 유증이 뭔지 아세요? 야! 주식 수를 늘리니까 돈 내고 사가는 거예요. 유상증자. 이게 몇 년도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00원 하던 똥값 주식이 올려보세요. 저 위에 올려보세요. 확대해보세요. 3만 원이 넘어가서 보세요. 3만 원이 넘어갔어. 2,000원이 10배가 됐어. 어느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수치를 봐야 돼요. 데이터 없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애꿎은 탈원전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경쟁력 있는 회사가 주식이 똥값이 됐어. 개도 안 주워 먹는 똥값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원전 경쟁력을 살리고 영업사원 1호로 다자 외교 나갈 때마다 양자회담 할 때마다 원전 SMR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여주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상황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원전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자로를 건설을 하고 또 이것을 공사 예산에 맞추고 그리고 이걸 납기 기일 여러분들 이거 공사 시기에 안 맞추면 완전히 또 이게 지체 상금이라 그래서 직장 생활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전 세계에서 예산에 맞게 그 기술력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생산을 하고 원자로를 건설하고 그 예산에 맞추고 공사 기간에 맞출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 팀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자, 2012년에부터 탈원전을 이야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그래프를 보세요. 원전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똥값이 된 거예요.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은 날벼락을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저 곤두박질 친 걸 보세요. 심장이 벌렁벌렁 한 거예요. 아니 몇만 원을 주고 산 주식이 2,000원짜리 똥값이 된 거야.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에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때 그 정책을 안 봐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네 그러고서 볼 일이 아니에요. 2016년에 보세요.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판도라를 관람을 해. 여러분들 영화 보고 정책 결정을 하나요? 영화 한 편 보고 정책 결정을 하나요? 2017년 6월 달에 탈원전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거의 원전 산업이 그냥 거의 완전히 쫄딱 망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원전 기업, 여러분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거의 쫄딱 망할 수준에 이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018년을 보세요. 2018년. 2018년 자료인데 그 외국 자료가 있어. 외국은 어떻게 했다고 자료 하나 보여주세요.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탈원전이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2018년 자료예요, 여러분들. 2018년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참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고 평창 올림픽에서 좀 확대해 주세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노래를 부를 때 이게 2018년 자료예요, 여러분들. 2018년 자료를 제가 보여드린 거죠. 스웨덴은 뭐라 그러냐면 스웨덴도 1980년에 한참 예전에 한참 1980년이면 여러분들 전두환 서울의 봄 그때야.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 아이가 그랬던 그 1980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2018년 자료예요. 2018년에 이미 스웨덴은 원전 의존도가 33% 이제 더 늘린다는 거예요. 일본은 여러분들 아시죠?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확대해 주세요. 원전 제로를 선언했어. 그런데 일본도 원전을 늘린대. 프랑스,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 때 기억나시죠? 2008년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2009년이죠.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의 바카라 아니에요. 바카라 도박이야. 바라카 원전 12조짜리예요. 그때 우리가 이긴 나라가 어디야? 프랑스. 이번에 체코 원전에서도 우리가 결승전에서 이긴 나라가 어디예요? 프랑스예요. 여러분, 프랑스는요, 전 세계 원전에 우리하고 경쟁이 유일하게 가능한 나라예요. 미국은 셰일 가스도 있고 셰일 석유도 나온다. 그런데 2011년에 원전 4기를 건설했어요. 미국도 원전이 있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여러분들 바라카 원전을 왜 세운지 아세요? 이제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UAE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지금 석유를 퍼내고 있는 부족이 아부다비 부족이에요. 두바이나 이런 데는 이제 거의 다 고갈이 돼서 중동이라고 해서 석유가 계속 끊임없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바이 같은 나라에서는 돈이 많을 때, 만수르죠, 두바이.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셔야 돼요. 뭣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가 중동이 석유가 많이 나오는다는데 이명박 정부가 중동을 꼬드겨 가지고 원전이 필요도 없는데 만들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석유가 영원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두바이도 그렇고 아부다비가 지금 아부다비에서만 석유가 나오는 정도예요. 대규모로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석유가 나올 때 언제 공할될지 몰라. 나올 때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원전도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전 이야기가 나옵니다.